생생 주식입니다. 자, 지수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빠지다가 다시 또 급반등했다가 또 급락식으로 빠지다가 또 다시 또 급반등하는 이러한 변동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지수가 다시 강세로 마감이 됐죠. 그런데 내면의 시세는요, 이전과 좀 달랐죠.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면은 주가에 있어서 자, 먼저 한화 같은 종목 지주사 관련주죠. 그 다음 SK 지주사 관련주죠. 이러한 지주사 관련주는 상법 개정안 관련된 수혜주로 상승을 했었는데 막상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시점에서 어제부터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재료 노출로 보고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방산 쪽에서 현대로템, 자, K2전차 사상 최대 규모의 2차 수출 계약. 자, 호재죠. 근데 주가는 빠졌어요. 올랐다가 빠졌죠. 호재를 이용해서 매물이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이거는 2차 수출 계약이라는 이 건은 이미 예고돼 있던 거죠. 예정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갔다가 재료가 노출되니까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전 쪽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생주식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파동의 고점 징후가 나올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미리 드렸었죠.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그죠? 그리고 최근에 갈 듯 하다가 막히는 모습에서 이렇게 눌려 있죠. 그 다음에 조선에서 HD 현대중공업 밑으로 빠지고 있죠. 제가 조선주는 H현대중공업이 살아나야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HD 현대중공업이 눌리고 있죠. 그러니까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조정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상승을 하면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상법 개정 수혜주들, 뭐 자사주나 금융주나 이런 쪽, 그 다음에 상반기에 주도 시세였던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자, 이쪽으로는 기존 주도주 쪽으로는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과다 및 재료 노출, 이러한 이유로 매물이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지수는 오늘 강세를 보였잖아요. 자, 왜 강세를 보였느냐? 바로 소외 섹터 그리고 매물 소화를 거친 섹터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반도체 쪽에서 볼 때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제가 삼성전자는 이미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이나 주식장인 회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떤 포인트로 체크를 해왔는지. 그리고 이 생생주식에서도 6만원을 저점상, 자, 돌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점상 지지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쪽은 전부 그냥 돌파지 저점상 지지가 없어요. 자, 보시면 이번 주 지난주 후반 6만원 돌파 이후에 6만원을 계속 저점상 지지로 계속 만들어 줬었죠. 그러다가 위로 이렇게 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조정 영역을 어느 정도 좀 탈피하는 그러한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HM4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 한번 설명을 다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6세대 D램 칩, 그러니까 HBM4에 들어갈 6세대 D램 칩에 대한 양산 승인 절차가 끝났다. 이거는 HBM4의 샘플 공급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소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은 며칠 전 방송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자, 여타 반도체 관련주들이 막 상승을 합니다. 자, 미리 지금 패턴이 살아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오테크닉스 이런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패턴이 우상향으로 바뀌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여기다 이제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 바닥권에서 빌빌대던 PSK 홀딩스 이런 종목도 오늘 상승 강세를 나타냈죠. 이러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반도체 쪽에서 매물 소화를 거쳤거나 소외됐던 반도체 쪽에서 오늘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반도체가 오늘 상승했던 배경 속에는 트럼프 세법에서요,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가 기존의 25%에서 35%로 높이는 그러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것 역시 모멘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에서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 또 상승을 했죠. 제가 에코프로 관련해서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요 저점이라고 그랬어요. 요 저점이 얼마예요? 얼마죠? 여기가 저점이 45,150원. 잠깐만요. 이걸로 하니까 좀 헷갈리는데. 제가 이걸로 봤었군요. 이걸로 44,350원. 그죠? 44,350원. 여기를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44,350원을 돌파해서 저점상 지지로 전환하면은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돌파를 해서 눌리는데 보시면 바로 이 44,350원 요쪽이 딱 저점상 지지가 되면서 다시 대반등하죠. 제가 이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정확하게 돌파 후 지지 전환되면서 다시 또 반등 시도하고 있죠. 어쨌든 이러한 식의 2차 전지 관악폭 영역에 있는 2차 전지 쪽에서 또 소외 종목이죠. 소외 종목들이죠. 이 소외 섹터 이쪽에서 또 반등 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바이오 쪽. 바이오 쪽에서는 리가켄 바이오가 최근에 흐름이 좋아요. 그죠?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ADC 관련 모멘텀을 갖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ADC라는 거는 암세포에 결합하는 항체에다가 약물을 붙여갖고요, 암세포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치료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암치료제를 암세포에 정확하게 전달하는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ADC가 이제 앞으로 부각될 거다. 제가 이거 몇 달 전인가 바이오 얘기하면서 ADC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좀 유망하고 뭐 이러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시간은 좀 지나서 여러분들이 다 기억은 안 나실 텐데, 어쨌든 리가켄 바이오가 이 모멘텀으로 최근에 흐름이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앞타바이오도 상승을 했고요. 자, ABL바이오도 ADC 관련주죠. 이것도 오늘 반등 시도를 했죠. 이러한 매물 소화를 거친 바이오 섹터에서 또 오늘 반등 시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 쪽에서 요 현대모비스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우리가 이번 주 딱 20만 원 아래에서 잡았죠. 우리 멤버십 분들하고 주식장인 분들 20만 원 아래에서 잡았죠. 그리고 나서 딱 올라갔죠. 올라갔죠. 요거는 단기로 일단 들어가긴 했는데 일단 단기 수익이 났어요. 어쨌든 이런 거 선제적으로 우리가 잡아줘야 돼요. 어쨌든 자동차 쪽에서 현대모비스 비롯해서 자동차 쪽도 오늘 반등 시도는 있었죠. 뭐 강하진 않았지만, 여기다가 철강 쪽에서 포스코홀딩스, 그 다음 현대제철 이런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의 관세 합의 소식이 모멘텀의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는 반덤핑 제소 결과에 대한 기대감. 이 반덤핑 제소 결과가 7월 말에 예정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결과를 좀 기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철강 관련주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이 강세를 보였어요. 아무튼 이러한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도 관악폭 소외 종목이었는데 상승을 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오늘은 기존 주도주에서는 매물이 나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외 섹터, 소외를 받아왔던 섹터 또는 매물 소화를 거친 섹터에서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가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수급을 갖고 한번 우리가 볼게요. 수급을 갖고 한번 볼게요.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1조 2328억 원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장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상승 과열이다 라는 인식과 상법 개정안 처리 등과 관련해서 제가 이거
여의도 쪽에 가서 들어보니까 개인들 사이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 관련주 던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다라고 며칠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죠. 이게 이제 통과되는 날 또 역시 매물을 던지는 거예요. 재료 노출로 보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까 올랐던 종목들 중심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주면서 지수는 빠지지 않고 올랐죠. 그래서 개인의 이 매물이 집중될 때 장중 한때 올라가던 지수가 탄력이 좀 둔화됐었어요. 둔화되다가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나 이런 쪽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외 섹터 매물수화를 거친 섹터를 매수해주면서 다시 또 올라간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은 매도해서 이런 지수의 이런 하락을 노렸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로 다시 올려준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개인이 상법 개정안 통과나 이런 거 나올 때 또 매물 나오면 이거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아줄 수 있는지가 받아서 다시 장을 올릴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런 부분에서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을 어떻게 예측해야 되냐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예측해야 되느냐. 이런 변동성도 있고 막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왔던 거는 이만큼 올랐으니까 상승 과열이고 지수상의 이 상승 과열을 좀 해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러면 오늘까지 나타났던 상황을 갖고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자 어제 방송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3080포인트를 다시 넘겼잖아요. 그죠? 3080포인트를 다시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3100포인트도 다시 넘겼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올라서 흐름의 쌍봉을 만들고 5일이평선을 꺾을 수 있는 패턴을 막아낸 거예요. 막아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패턴을 막아냈다는 소리입니다. 막아냈다는 소리는 뭐냐면 장이 올랐어도 여기서 박스권의 등락을 보일 가능성. 자, 최소한 이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거야. 기간 조정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기간 조정의 개념. 이렇게. 이러고 나서 다시 역사적 신고점 경신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 요거요. 또 하나는 이렇게 가서 처음에는 좀 변동성을 주다가 여기서 완만하게 이제 저점과 고점을 높여서 역사적 신고점 쪽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 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죠. 이것도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자 3061포인트를 하향하지 않는 한 이 둘 중에 하나의 패턴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과열 해소를 할 수가 있느냐? 제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과열 해소할 거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열 해소를 할 거면은 올라가면서 매물사를 계속 거치면서 올라가는 형태라고 그랬고, 이거는 기간 조정의 형태로 과열을 해소하면서 올라가는 형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능성이 있죠. 3061포인트만 깨지 않으면 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지수의 과열 해소라는 개념이 솔직히 말해서 지수의 과열이라는 부분은 이 지수를 상승으로 견인한 주도 시세의 주가의 과열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주가 과열에 있는 종목은 팔고 내려가고 소외되면서 매물사를 거친 종목을 올려서 지수를 올린 거니까 결론적으로 지수의 과열 해소를 시세의 과열 해소로 바꿔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과열 해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의문점이 들었던 게 하나 있었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 3000포인트는 이 신정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걸 쉽게 깰 수 있을까? 만약에 깨더라도 아래쪽으로는 강력한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결국 3000포인트를 깨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지수는 약간의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과열을 해소하면서 내적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이제 매물이 나오거나 조정이 나오거나 또는 쉬어가는 형태에서 과열을 해소시키고 못 올랐던 그러면서 소외됐던 매물 소화를 거쳤던 섹터에서 상승을 시키면서 그쪽을 통해서 지수를 또 상승으로 유도하는 이러한 방식을 시장이 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워낙 변동성도 있고요.
변동성이 워낙 최근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오늘까지의 모습을 통해서 놓고 볼 때는 일단은 이렇게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하루 이틀 정도 더 흐름을 봐야 일단 어느 정도 좀 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도 이게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일단 어쨌든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오늘까지의 모습으로는 이렇게 일단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 그리고 이 시세 순환, 판단. 그러니까 주도주를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시세가 변화될 때는 미리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캐치를 해가지고 변화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취매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미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은 지금 아시다시피 반도체, 뭐 삼성전자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에서, 그다음에 바이오 쪽에서, 자동차 쪽에서 이미 다 선취매가 돼 있었죠. 그리고 다 수익이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 개념을 조금 한 발 앞서서 좀 잡아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이 좀 어려운 분들은 주식장인과 함께 이렇게 좀 매매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식장인과 함께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안 되면 생생주식 멤버십에서라도 꼭 함께 해주시면서 하반기 주도주 매매, 또 이러한 시세에 대한 어떤 선취매, 이런 부분을 같이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